층간소음 문제로 또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여수에서 아래층 남성이 위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렀고 40대 부부가 숨지는 사건이었는데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을 만큼 층간소음 갈등이 부쩍 늘었는데 법적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이 뛰는 소리도 인정받지 못한다는데요. 정지주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던 40대 부부는 방역 수칙에 따라 그날도 밤 10시에 문을 닫고 퇴근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쉬려던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0시 반, 아래층 살던 3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말다툼이 벌어졌고 A씨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40대 부부는 숨지고 말았는데요. 10대 자매는 방 안에 있어서 화를 면했지만요. 자매를 돌봐주던 60대 노부부는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뒤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자수를 했다는데요. 약간 먹고 약물 중독도 현재 아니고 술 먹고 그런 거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원인은 층간소음이 아니냐. A씨는 지난 17일에도 층간소음에 항의를 하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죠. 평소에도 두 집 사이에는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 이웃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청소시간 돌려서 맨날 막 그냥 벽을 뜯어보고 그래요. 뭐 소리가 막 조금만 나서 시끄럽다고 그러고 그냥 맨날 뜯어 올라가고. 그렇게 갈등은 끝내 해결되지 못하고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이곳만의 일이 아닙니다. 인천의 한 빌라에서는 50대 남성이 아래층에 흉기를 던지기도 했고요. 경남 통영에서는 손도끼를 들고서 층간소음에 항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달까지 전화 상담 건수가 3만 2천 건이 넘습니다. 2019년 전체보다도 이거 더 많은 수치인데요. 지난해보다 더 늘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도 함께 커진 걸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층간소음 신고의 대다수는 아주 일상적인 행동들입니다. 뛰거나 걷는 소리가 이렇게 가장 많고요. 망치질 같은 생활소음들도 많이 차지합니다. 층간소음은 사람이 뛰거나 걸어서 나는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틀어서 나는 공기 전달 소음 이렇게 나뉘는데요.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는요. 낮 시간대 1분 동안 평균 43데시벨 이상이거나 57데시벨의 소음이 1시간 내에 3번 이상 발생을 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관련 매뉴얼을 보면요. 아이 뛰는 소리가 40데시벨 정도인데 이거 층간소음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수준이라는 거죠. 현실성 떨어지는 기준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5년간 소음을 직접 측정한 건수가 1,600건이 넘는데요. 이 가운데 환경부 기준을 초과한 게 122건, 7.4%에 불과했습니다. 처벌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칠 뿐이고요. 그것도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음을 겪는 당사자는 정말 견디기가 힘듭니다. 어느 날부터 들리지 않던 소리까지 세세하게 들린다죠. 귀 트임이라고 한다는데 한 번 귀가 트이면 원상태로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더 괴롭다는데요. 귀가 트이시면은 윗집에서 언제 일어나시고 그다음에 언제는 화장실을 가고 식사를 하고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주무시는지 다 알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합리적인 시간대가 존재를 한다죠. 이른바 골든타임인데요. 아랫집은 6개월 이내에는 층간소음을 소음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1년 이상 넘어갔을 때는 소음 문제가 감정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당사자끼리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죠.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서입니다.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내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래도 안 된다면요,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 등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